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나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새 정부의 긍정평가 지지 회복은 2030 세대와 구국민의당 등 중도 세력과의 대선연합 복원이 답이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새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6월 말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우위의 현상 속에서 7월 4주차, 7월 5주차 지금 긍정평가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4주차, 5주차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그 지지율 하락의 원한이 그 여권의 선거연합 해체 상황이 이제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김영삼 정권이 그러니까 3자 연합 그 구도하에서 집권을 했는데 JP와의 결별이 되면서 위기를 맞았고 김대중 정권도 DJP 연합에서 이제 후반기에 JP와 갈라지면서 위기를 맞았고 노무현 정권은 이제 당선 직후부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하면서 위기를 맞았고 이제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정권은 좀 다릅니다. 이러한 이제 사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제 2030 세대의 대표격인 이준석 대표와 연합을 했고 또 지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중도층과도 연합을 해서 집권을 이제 했는데 현재 이준석 대표로 비롯되는 2030 세대와 이제 좀 결별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 국민의당과도 지금 그 합당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익인간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그 본 발표자는 이제 홍익인간의 개념을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그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정립에 따라서 정치, 경제 양극화, 사회 갈등의 이 현안 문제 속에서 그 검찰 편향, 지역 편향, 남성 편향, 능력 편향 이제 이러한 이제 편향으로 공정과 상식이 이제 훼손된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정책목 설정을 한다면은 이 부정평가 지지를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홍익인간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통계학적 그 속성별로 모두 이렇게 물론 각자의 몫에 비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홍익인간 개념을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이 긍정평가 우위의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지금 32%까지 이제 부정평가인 상황이 지금 2주차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이제 세력 연합이 이제 중요하다. 현재 지금 책임 총리도 몸살이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참모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몸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한 이제 기조도 바꿔져야 되고 이 야당의 관계 협치 전술도 그 부족한 상황에서
여당과의 관계가 지금 아주 답답하고 미숙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그 사태가 그 측근인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측과의 갈등 탓에 그 여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촉발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제 정치 경력이 짧고 지지 기반이 이제 취약한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권의 그 기반인 그 2030의 세력과 연대, 그 국민의당으로 대표되던 그 중도층과 연대가 중요하다. 이러한 그 보건 전략에 유념을 하면서 그 지지 대통령 긍정 평가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점검과 이를 타파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긍정 평가 회복을 위한 대통령 성공을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여당 내 2030 세대 중심으로 한 이제 선거 연합 세력을 다시 구축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 공동정부를 선언했고 또 이어서 그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성공에 지원을 한 이 중도 세력의 결속이 선결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의당과는 최고위원도 지금 선출이 안 되어 있고 조광특위위원도 강화되지 않았고 대변인도 없고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직도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약속 중에 가장 우선적인 약속이 그 안철수 중도 세력과의 공동정부 선언은 국민힘과의 그 합당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아직 파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연대가 약한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홍익인간 사상과의 연계 시사점을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 개념이라는 것은 본 투표자가 이제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재해석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별로도 이렇게 세대별로도 이렇게 모든 직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남성 편향이라든지 뭐 60대 편향이라든지 뭐 검찰을 비롯한 그 법조계의 편향이라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모든 그 인구 통계학적 속성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개념이 이제 홍익인간 개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홍익인간 개념을 새롭게 바로 세울 때 그 새 정부의 긍정평가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으로도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그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들은 새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도덕적 책임과의 자각과 함께 인구 통계학적인 속성, 남녀, 세대, 직업, 소득, 지역 등의 속성별로 모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모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집행, 상식의 접근을 통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